저는 이 5가지를 통해서 향후 목표 달성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허세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 끈기 있게 성취해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수많은 연구자료, 논문, 설문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능가하는 강인함의 비밀, 스티브 매그너스의 강인함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많은 작가들은 초고가 완벽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준 미달일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구시대의 강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한 사람이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완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신감으로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신만만한 척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50세, 60세 이후를 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성장하고 있던가요? 더는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강인함이란 경기장,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강인한 것이 진짜 강인함이라는 것이죠.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도전 과제로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는 해도 내가 통제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위협으로 인지하면 어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생존하는 것만 목표가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응 방식이에요. 이렇게 대응 방식이 다른 이유, 문제 상황을 도전 과제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정확히 평가해야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이건 메타인지의 측면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거죠. 고공낙하를 하는 비행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고도에 오르는 동안 초보자는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근데 숙련자는 가슴이 설렙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초보자는 코르티솔을 분비하고요, 숙련자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같은 일을 앞두고 있어도 초보자 그리고 숙련자는 서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죠.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공격에 나설 것인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문제를 성장 기회 그리고 이득으로 평가하고 어려워도 감당할 만하다라고 여기면 몸에서는 도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로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경기에 승리할 것인가 또는 과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데 더 집중합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제의 난이도를 우리가 예상할 줄 알아야 하고요. 너무 어려운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 역량을 한참 넘어서기 때문에 그 일에 전력을 다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불행한 결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닥친 현실 그리고 그 상황을 처리할 자신의 역량을 거짓 없이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강인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세계대학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육상선수인 드레반 안드레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상선수로 그리고 또 군인으로서도 경험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사람들은 다들 가면을 써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꾸밉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고 민낯이 드러납니다. 스트레스가 실체를 드러내죠. 앞에 놓인 과제를 과소평가하면서 큰소리 탕탕 쳤던 사람들이 일이 삐끗하면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서요. 스트레스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별일이 없을 때는 강인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도 강인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쪽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 그리고 실제 실력에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자신의 장단점을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고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 무엇이 두려운지 사실대로 인정하고 직시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5가지 방법을 책에서는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목표를 세운다.
자기 자신의 역량보다 약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목표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면 의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해서 뭐해? 어차피 못할 거잖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만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공적 자아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드러나는 사적 자아, 이것을 챙길 줄 알 때 목표를 끝내 이룰 가능성도 더 높다라는 겁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목표가 아니고요, 부모님, 감독, 코치, 사회가 부여한 목표, 회사에서 부여한 목표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요인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관심사를 반영해야 돼요. 자기 이해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성공 기준 그리고 기대치를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나는 1등 아니면 실패야. 이런 식으로 성공 기준을 편협하게 세우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선택지가 적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됩니다. 자신이 투입하는 노력에 집중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경로 수정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위협 반응 단계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는 몸이 얼어붙거나 극도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도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아요. 이때는 우리 자신의 역량을 현저하게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해버려요. 가령 우리가 피곤하거나 지치고 초조할 때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 판단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사전에 마음을 준비한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경기에 앞서서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때론 구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 편향이 강해지거나 위협적인 요소에 고대 경계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이건 어찌 보면 인류가 진화하면서 익힌 생존 기술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 뇌가 위험 요소를 찾는 대신에 기회와 긍정, 성장 마인드를 찾도록 마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몸을 풀거나 자신이 잘하는 일을 루틴으로 삼아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들을 작게 성취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것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화를 낼 것인가, 그것을 도전과 배움이라 생각하고 다가갈 것인가, 이것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울 수 있는 스킬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경험, 도전, 변화의 이야기들을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